안녕하세요. 조혜천입니다. 알고리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2장 알고리즘 설계와 분석의 기초와 3장 점화식과 점근적 복잡도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을 분석하기 위해서, 즉 알고리즘의 수행 속도라든지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한 그 기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이 기준과 분석 방법을 아셔야지 추후에 우리가 또 다양한 알고리즘을 배웠었을 때 어떤 알고리즘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 계속 이어질 내용에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주의 깊게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배울 학습 목표는 알고리즘의 정의와 필요성,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수행 시간 분석을 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점근적 표기법이라는 것을 배울 겁니다. 어떻게 모델링해서 수학적으로 표현할 거냐라는 겁니다. 말로 늘어지게 쓰는 것보다 수학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표기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 그것에 기반해서 재기 알고리즘을 어떻게 분석하는지까지 오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이란 무엇인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인 절차입니다. 이 절차, 차례대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1단계 뭐하고 2단계 뭐하고 3단계 뭐 한다는 것을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이거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만한 큰 문제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내 인생은 한방이다. 그래서 이거 한꺼번에 풀려고 덤비면 풀 수 있는 문제보다는 풀 수 없는 문제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문제를 나누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씩 풀어갑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이렇게 문제를 나누어서 순서대로 절차대로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절차라는 이야기 계속 강조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알고리즘의 접근법은 나누어서 푸는 거고,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누어서 푸는 거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절차대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할 때도 절차대로 생각하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 알고리즘은 그래서 요리법과 비슷해요. 단계적인 절차를 따라 요리가 만들어지듯이 알고리즘도 단계적인 절차를 따라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알고리즘이 비교를 할 때 효율성을 비교를 해야 돼요.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출력을 내뱉는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출력을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렬을 시킨다라고 하면 데이터가 100개 주어졌는데 100개를 크기 순서대로 정렬시킨다 라고 하면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 분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 어떤 것이 덜 효율적이냐,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효율성을 따질 때는 여러분 맨 처음 생각해야 될 거는 기준이에요. 기준. 자, 무엇을 기준으로 효율적이냐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냥 막상 이것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학적이지 못합니다. 이게 메모리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라고 하면 메모리를 적게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수행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라고 하면 이 알고리즘은 적은 시간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답만 나오면 됐어요. 아웃풋만 나오면 되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풀었습니다. 이게 바로 가든 둘러 가든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 알고리즘 분석을 오늘 배우는 거는 답 나오는 거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답은 다 똑같은 답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효율적으로 답을 얻을 수 있는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 어떤 기준에서 효율적인가를 분석하는 방법을 오늘 배우는 겁니다. 알고리즘을 다시금 정리를 하면 컴퓨터로 구현하기 적합한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주로 컴퓨터한테 일시킬 코드로 구현할 프로그램 측면에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공부하기 때문에 컴퓨터로 구현하기 적합한 문제 해결 방법을 알고리즘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해결 방법이니까 이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자, 문제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해요. 그러면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또 뭐냐? 문제의 입력과 출력을 명시적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뒤에 문제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다시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입력으로부터 출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인 거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출력을 만들어내는 것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정의를 할 때 입출력을 어떻게 하면 명확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100명의 학생의 시험 점수의 최대값을 찾으시오 라는 문제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보통 자, 입력을 정의를 해볼까요? 입력은 100명의 학생들의 시험 점수라고 정의할 수가 있고, 출력은 위 100개의 시험 점수들 중 최대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럼 알고리즘은 100명의 시험 점수를 받아서 최대값을 출력하는 과정이 알고리즘입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하면 조금 아마추어적인 정의고요. 여러분은 이제 알고리즘을 배우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단계로 보시면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자, 입출력을 다시 정의해 봅시다. 구체화하는 겁니다. 자, 입력을 프로그램 작성하는 측면에서 구체화를 하면 100개의 변수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출력은 최대값이니까 이중 최대값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프로그래밍 할 때 훨씬 더 명확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알고리즘으로 다시 나타내면 다음 장, 자,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보통 함수같이 모듈로 나타냅니다. 자, 맥스 스코어라는 알고리즘을 만들 거예요. 자, 입력이 뭘로 주어집니까? 이 함수의 아규먼트를 보시면 돼요. 이게 입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x고 n이고, 이 n이 100이면 100개의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죠. 배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입력을 받아서 x1부터 n의 값을 차례로 배우면서 최대값을 계산한다. 이 부분이 알고리즘입니다. 그 다음 출력은 리턴으로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위에서 찾은 값. 이런 식으로 모호함이 없는 수준까지 구체화, 함수나 서브루틴처럼 이렇게 구체화시키면 알고리즘을 잘 작성한 것이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함수 레벨로 입력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출력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이 중간에 붉은색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알고리즘이 들어갈 거예요. 최대값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빨간색 부분은 다르게 작성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 보실 거는 알고리즘을 이런 식으로 입력과 출력을 구체화시켜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알고리즘은 이 녹색 박스처럼 표현을 할 거예요. 이 브라켓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함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알고리즘을 표현을 할 거고, 두 번째, 문제의 입력을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정의를 할 겁니다. 세 번째, 변수를 사용을 해서 문제 해결 절차, 즉 알고리즘을 구체화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x라는 변수를 사용을 해서 알고리즘을 푸는, 문제를 푸는 절차를 작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턴문을 사용을 해서 출력을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턴을 사용을 해서 문제의 출력을 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배열을 사용을 보통 하는데, 자, 배열은 C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랭귀지에서 지원을 합니다. 데이터를 여러 개 사용을 해야 되니까요. 시작 인덱스를 보시면 1부터 시작을 해요. C에서는 인덱스가 0부터 시작을 하지만 알고리즘을 표현을 할 때는 꼭 C를 생각을 해서 표현할 게 아니라, 자, 일반적인 알고리즘을 표현을 해두면 그게 C든 C샵이든 아니면 자바든 다른 랭귀지로 구현하는 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에서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물건 세릴 때 1부터 세리잖아요. 하나, 둘, 셋부터 세리니까 알고리즘을 표현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1부터 카운팅을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람직한 알고리즘은 명확해야 한다 라는 거고요. 이해하기 쉽고 가능하면 간명하도록 표현을 해야 되고, 지나친 기호적 표현은 오히려 명확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복잡한 수식을 집어넣거나 그러면 명확성을 떨어뜨리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명확성을 해치지 않으면 일반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 일반 언어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자, 앞장에서 그냥 최대값을 찾는다라고 그냥 적어 놨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반 언어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자, 알고리즘은 효율적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수행 시간이나 메모리 혹은 곱셈의 횟수 등을 생각을 해서 알고리즘을 보완을 해내야 돼요. 그럼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을 살펴볼 건데, 자, 답만 나오면 되지 알고리즘이 오래 걸려봤자 얼마나 걸리겠어 라고 의심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프를 가지고 그리고 데이터 예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문제 크기가 n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이 n은 자, 데이터가 몇 개 들어오냐라는 거예요. n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n이 100개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본이나 초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천만 개가 되겠죠. 문제의 크기가 5천만 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보통 알고리즘의 처리 속도는 문제의 크기, 이 n에 비례하게 돼요. 이 n에 어떻게 비례를 하느냐. 로그 n으로 비례할 수도 있고, 그냥 n의 1차로 비례할 수도 있고, n 곱하기 로그 n으로 비례할 수도 있고, n의 제곱으로 이렇게 비례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n이 커질수록 수행 시간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n에 비례한다 그러면 이 정도의 기울기로 수행 시간이 늘어나는 거고, n 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면 자, n이 늘어날수록 엄청나게 크게 수행 시간이 늘어나게 돼요.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동일한 입력에 대해서 동일한 출력을 내뱉는 알고리즘 A와 B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답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처리 시간이 틀린 거죠. 자, B 알고리즘은 5n 초가 걸린다라고 가정하고, A 알고리즘은 n제곱 나누기 5초가 걸린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문제의 크기, 입력이 25개까지는 자, 누가 빨라요? B가 빠르죠. 여기가 B니까. B가 느리죠.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A가 빠른 겁니다. A가 더 빠르죠. 그런데 문제의 크기가 25보다 커지면 B가 더 빨라지죠. A는 급격히 늘어납니다. 처리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요. 그래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만약에 n이 25보다 적다 그러면 A가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되는 거고, n의 크기가 25보다 크다라고 하면 B가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찾아볼 필요는 없고, 우리는 보통 n이 굉장히 클 때를 생각을 해서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B가 보통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문제의 크기가 작으면 25보다 작다 그러면 솔직히 둘 다 수초예요. 수초나 수 0. 몇 초. 그러니까 시간 차이가 나봤자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n이 예를 들어서 100만 개다 라고 하면 이 A 알고리즘과 B 알고리즘의 시간 차이가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이 테이블에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A라는 알고리즘은 n에 비례하는 수행 시간을 갖고, B라는 알고리즘은 n 제곱에 비례하는 수행 시간을 갖는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데이터가 적을 때는 10의 제곱이니까 이거 뭐 초라고 계산을 합시다. 하나는 10초 걸리고 B는 100초 걸리는 거예요. 얼마 안 차이 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의 n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개다 라고 하면 A 알고리즘은 10의 6승 초가 걸리는 거고, B 알고리즘은 10의 12승 초가 걸리는 거예요. 자, 10의 6승 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감이 안 해줘. 0이 많으니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10의 6승은 1.6주입니다. 10의 12승은, 자, 10의 10승이 3.1세기니까 10의 12승은 엄청나게 더 크겠죠. 자,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짰는데 A 알고리즘을 짜면 입력 100만 개에 대해서 약 2주 정도 기다리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B 알고리즘으로 프로그램을 짜면, 자, 3.1세기보다 훨씬 더 크니까 여러분이 죽어야지, 죽고 나서야 컴퓨터가 다 돌아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100만 개 정도 데이터는 우스운 거예요. 굉장히 요즘 여러분들 딥러닝이나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뭐 컨볼루션하고 이러면 100만 번 곱하는 거는 우스워요. 훨씬 더 많은 연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 거냐, 알고리즘을 n에 대해서 수행 시간이 어떻게 만들 거냐가 중요하게 돼요. 실제 컴퓨터 CPU가 보통 3.5GHz 정도 돼요. 그러면 한 클락마다 예를 들어서 뭐 덧셈이나 곱셈 한 번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자, 1GHz짜리 1GHz면 12구승이니까 컴퓨터가 있다라고 합시다. 똑같은 답을 넣는 알고리즘 A가 있고 알고리즘 B가 있다라고 하면, 자, 문제의 크기가 100만 개가 되면 1GHz짜리 컴퓨터에서 돌리면 순간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n제곱에 비례하는 B 알고리즘은 답은 얻을 수가 있지만, 똑같은 답은 얻지만 처리 시간이 수시간이 된다라는 거고, 문제의 크기가 10억 개면 A라는 알고리즘은 수초에 끝나지만 n제곱이라는 알고리즘은 수십 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빠른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빠른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답을 얻는 거, 문제가 주어지면 문제의 답을 얻는 거는 이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답을 얻어요. 이제 답을 어떻게 얻을 거냐, 수초 걸려서 답을 얻을 거냐, 수십 년 걸려서 답을 얻을 거냐, 그런 효율성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알고리즘 수행 시간을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간단한 예를 통해서 계산을 해 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실 게, 자, 알고리즘이 몇 번 수행하는지는 주로 반복 횟수를 유심히 쳐다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정 라인이 몇 번 수행되는지, 함수를 몇 번 호출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이런 함수 호출 횟수는 자, 한 번만 호출하고 끝나는 것 같으면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근데 재귀가 들어가면 자, 여러 번 호출이 되겠죠. 계속 반복해서 호출이 되니까 이 반복되는 거, 함수도 반복해서 호출될 수 있으니까 이 함수 호출 횟수도 재귀에서는 유심하게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예제예요. 자, 알고리즘을 함수로 표현을 했고 입력 A가 들어오고 N개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출력은 AK를 내뱉어요. 중간에 수행하는 거는 이 한 라인이죠. 한 라인만 딱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은 우리가 n에 상관없이 상수 시간이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n이 100만 개 들어와도 요거 하나 계산해서 그냥 출력하잖아요. n이 1억 개 들어와도 한 라인 계산해서 출력하니까 그냥 상수 시간에 소요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예제인데 수행시간 분석하기 전에 처음 나오는 기호들이 있으니까 이 기호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수행시간 분석할게요. 자, 함수로 알고리즘 표현한다 그랬죠. 입력 나오는 거고 요 화살표가 있어요. 이거는 대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라고 적었는데 이거는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에서 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는 1부터 2n까지 반복한다라는 뜻이에요. 알고리즘은 어떤 랭귀지로 구현될지 모르니까 일단 알고리즘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직관적인 기호를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누구나 봐도 알 수 있게. 지금 처음 보니까 좀 어색할 수도 있기는 한데 계속 보다 보면 C 문법이랑 똑같이 적으면 C밖에 구현을 못 하잖아요. 자바나 C샵이나 아니면 파이토치나 여러분 파이썬 같은 거 쓰면 다른 랭귀지로 또 번역을 해야 되니까 모든 랭귀지에서 번역이 쉽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포 같은 경우에 C로 표현하면 포 접고 괄호 열고 뭐 i는 0부터 세미콜론 찍고 i는 예를 들어서 n보다 작을 때까지 i 플러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문법을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적지 않을 거고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간단한 명료하게 i는 1부터 2n까지로 적을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n부터 1까지 주는 건 어떻게 적을 거냐? 그거는 요 2 대신에 down to라든지 그런 말을 쓸 겁니다. 뒤에 나오면 그때 보시기로 하시고요. 그다음 요렇게 화살표랑 반복문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 예제는 합 구하는 알고리즘인데 n개가 들어오면 자, 한 라인 한 번 실행이 되고 그 다음 반복문이 돌죠. 알고리즘 수행 시간 볼 때 이 반복문을 유심하게 쳐다보셔야 돼요. 몇 번 반복하는지. 자, 요거 몇 번 반복해요? 1부터 n번. 그래서 n번 반복을 하죠. 그리고 출력값을 출력을 합니다. 그럼 이 전체적으로 보면 뭐 n번에 자 n번 더하기 1 더하기 여기서도 한 번이니까 1 뭐 이런 식으로 n 더하기 2다 뭐 볼 수 있는데 작은 숫자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n이 1억 개다 그러면 1억 개든지 1억 2개든지 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알고리즘은 n에 비례하는 시간이 소요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알고리즘은 수행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for loop가 1부터 n까지 반복, n번 반복을 하고 두 번째 for loop가 j가 1부터 n까지 또 n번 반복을 해요. 요 라인이 결국에 n 곱하기 n번 반복을 하겠죠. 그죠? 위에 한 번 있는 거는 뭐 상수번이니까 무시하시고 그러면 이 알고리즘은 n제곱에 비례하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계속 이야기하지만 요 반복문을 유심히 쳐다보시면 돼요. 점점 복잡해집니다.
이 알고리즘은 수행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자, for loop가 i가 1부터 n까지 n번 반복을 하고, 두 번째 for loop가 j가 1부터 n까지 n번 반복을 합니다. 근데 이 안에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자, a n개에서 임의로 2분의 n개를 뽑을 때 이들 중 최대값 찾는 거예요. 요 부분이 시간이 한 번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만약에 100개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중에 50개를 뽑아서 그 50개의 최대값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미리 답부터 알려드리면, 보통 비교에 기반해서 최대값을 찾으면 2분의 n개에 대해서 최대값 찾으려면 적어도 2분의 n-1번은 비교를 해야지 최대값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최소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요 빨간색 라인이 수행되는 시간은 이 정도 걸려요. 2분의 n-1번. 그 다음에 이 라인 한번 수행이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몇 번 정도 수행 시간을 가질까요? 자, 소소한 건 안 보셔도 돼요. n 곱하기 2분의 n-1일 텐데, 이 -1이라든지 나누기 2 이런 건 보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n 세제곱에 비례하는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우리가 근사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고리즘 수행에서는 근사적으로 보시면 돼요. n이 굉장히 큰 수기 때문에 이렇게 2분의 1로 나눠주는 거, -1 해주는 거, 이렇게 한 라인 더 있는 거, 이런 것들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그 추세를 판단을 하시면 돼요. 이 알고리즘은 얼마나 걸릴까요? 자, for loop i가 1부터 n-1까지고, 두 번째 for loop가 좀 복잡하네요. j는 i 플러스 1부터 n까지예요. 1부터 n까지가 아니라 i 플러스 1부터 n까지입니다. 그러면 자, 위에 있는 첫 번째 for loop는 n번 돈다는 게 확실하고, 두 번째 for loop는 i가 1일 때는 j가 n번 도는 거고, 예를 들어서 i가 n-1일 때는 j는 n부터 n까지니까 한 번 돌고 말죠. 그러면 전체 수행 시간 어떻게 될까요? 자, 알고리즘은 앞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근사적으로 보시면 돼요. 이놈이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얘도 거의 n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사적으로 보면 n제곱에 비례하는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알고리즘은 대인배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소하게 소인배로 보지 마시고 큼직큼직하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예제는 제기가 있습니다. 자, 팩토리얼 계산하는 알고리즘인데, 첫 번째 라인 n이 1이면 1리터라고 끝나게 되겠습니다. 한번 수행하고 끝나겠죠. 근데 n이 1이 아니라 만약에 100만 개다 그러면 첫 번째 if문은 안 걸릴 거고, 두 번째 n 곱하기 팩토리얼 n-1이 제기 호출돼요. 그죠? 그럼 다시 팩토리얼이 호출이 되겠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자, 제기가 들어가면 알고리즘 수행 시간을 계산하는 게 좀 까다롭게 돼요. 그래서 제기가 있을 때 수행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뒤에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 알고리즘은 n에 비례하는 시간이 소요가 돼요. 함수의 호출 횟수가 n번이기 때문에 n에 비례하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죄기는 뭐냐? 죄기는 recursion, 자기 호출하는 겁니다. 자기 호출하는 함수죠. 자, 제기랑 귀납적인 사고랑 같은 의미예요. 자, 죄기적인 구조라는 거는 어떤 문제 안에 크기만 다를 뿐 성격이 똑같은 작은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그림과 같이 러시아 인형, 큰 인형 안에 크기만 다를 뿐 작은 인형들이 계속 들어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얘로 팩토리얼이 둘 수가 있는데, 여러분 5 팩토리얼은 어떻게 돼요? 5 팩토리얼은 5 곱하기 4 팩토리얼이랑 같죠. 자, 그러면 자, 크기가 5인 팩토리얼 문제 안에 그 크기가 조금 더 작은 4 팩토리얼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죄기적 구조라고 해요. 여러분 수학 시간에 점화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다 재기적 구조를 갖는 겁니다. an이 an-1 더하기 2다 라는 식으로 표현되는 점화식은 재기적 구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재기적 구조를 갖는 문제는 재기함수 혹은 자기호출을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하면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재기가 들어가는 다른 알고리즘을 보시면 자, 이게 병합정렬입니다. 이 알고리즘 전체적인 내용을 지금 파악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병합정을 배울 거예요. 지금 볼 거는 이런 식으로도 재기가 된다라는 것을 그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멀지 소트가 있고 이 알고리즘 안에 보시면 멀지 소트가 두 번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재기가 두 번 계속 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멀지 소트에 멀지 소트 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 3번은 재기 호출이 되는 거고 2번, 3번은 재기 호출이 되는 거고 1번, 4번은 그냥 오버헤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을 분석을 할 때는 포르프 같이 이런 반복보다는 함수가 몇 번 호출이 되느냐 이 함수의 반복을 중심으로 수행 시간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